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단원에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은 지난주에 먼저 우리는 그 세 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취약점을 레포팅하는 그러한 그 단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중에서 단체가 가장 유명한 단체가 OWASP라고 하는 단체에서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3년 주기로 우리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10대 취약점을 레포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탑 1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보안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레포팅을 2017년도에 했죠. 또 이제 주기가 되면 2020년도에도 또 우리 2017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쭉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연구한 결과를 또 발표를 하겠죠. 그 다음에 WASC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웹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관련된 거를 각 단체들 또 전문가들이 어떤 교류를 통해서 레포팅을 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CVE라고 하는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라고 하는 이 단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연구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하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CWE라고 하는 Common Weakness Enumerators라고 하는 데에서 이게 보안 취약점의 어떤 리스트를 쭉 45개를 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 지난 단원에 살펴봤고, 그런 데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보안 개발에 있어서 뭐가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서 요구 분석 단계에서 어떤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어떤 것을 우리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고, 구현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되고, 또 개발 단계에서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에서 우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서 가장 우리 관심이 높고 가장 보안에 취약한 거의 으뜸은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SQL 인젝션, SQL 삽입 보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것이 이제 SQL 삽입 보안인데,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왜 보안에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SQL 삽입 공격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 SQL 삽입 공격의 개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 개념을 살펴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SQL 삽입 공격의 유형들을, 각각의 유형들이 어떻게 취약점이 있는지 우리 해킹을 통해서, 우리 소스를 보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SQL 삽입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까지 쭉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해킹도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해킹을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도 해보고, 직접 이렇게 나랑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해봐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시범으로 여러분들한테 해킹하는 것도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SQL 삽입에 대해서, 인젝션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실제 이제 우리 실제 화면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SQL 인젝션이라는 것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치? 이는 공격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쵸?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서 SQL 인젝션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있다가 혹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서, 그쵸? 안전한, 그쵸?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각각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이, 그쵸? SQL 삽입 공격의 개념, 이거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SQL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요거를, 내가 지금 SQL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거, SQL 이렇게, SQL은 우리 약자잖아요?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잖아요. 원래는 여기 단어가 이제 빠진 건데, Structured English Query Language예요. 영어로 외인 거라는 거죠. 그쵸? 예. 영어라는 건 이제 국제 표준어니까. 그치? 그래서 English Structured 구조적인 영어 기반의 질의 언어 그래갖고, 이거는 원래 쓸 때 이렇게 요것도 이제 약자로 쓰면 요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원래.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그냥 부를 때 SQL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SQL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SQL을 갖다 이제 SQL로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갖다 SQL 부르면 무식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뭐 SQL 하셔도 되고, 그쵸? SQL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특히나 이제 강의나 이런 거 들어보면 SQL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SQL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저것도 이제 SQL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SQL 삽입이라고 하는 거, 삽입 공격이라고 하는 거, 삽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주사 맞는 거, 아플 때 주사 맞잖아요. 이걸 갖다 인젝션이라고 그러죠. 인젝션 그러죠. 그쵸? SQL 삽입이라는, 이걸 삽입, 주입, 뭐 이런 말도 쓰기는 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봐야 되니까, 우리 한국말로 인젝션을 갖다가 나는 이제 삽입이라고 하고, 우리 주사로 맞을 때 뭐 약을 주입하는 것 같이 인젝션, 그럼 주입이라는 말도 써서 SQL 삽입 공격 또는 SQL 주입 공격 이런 말도 쓰기는 합니다. 공격은, 그렇죠? SQL 삽입 공격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뭐든지 이제 우리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안을 위배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악인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악인 중에 한 명을 우리는 해커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치?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쵸? 목적으로 SQL의 입력값을 조작해서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해서,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가 인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센티케이션이잖아요. 인증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증은 우리 뭘 갖고 대부분 해요? 그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 하는 걸 우리는 인증한다 그러잖아요. 그치? 그런 정상적인 형태의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치?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증 절차를 우회해서, 그치? 정상적인 절차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지 않고, 그쵸? 불법적으로 서버에 접근하거나 인증 절차를 회피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쵸? 익스토션, 갈취하는 수법, 이걸 갖다 우리는 SQL 삽입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데이터를 갈취하는 이걸 갖다 우리 SQL 수법이다. 그쵸? 어마무시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지. 이런 것이 막지 않으면, 이런 삽입 공격에 대해서 취약하면
애플리케이션에 아무리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쵸?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서비스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마치 우리 집에 모든 현관문을 다 열어놓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그쵸? 여러분들 개발을 할 때 SQL 삽입 공격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치? 잘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쵸?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그래서 SQL 삽입의 공격의 한번 특징을 볼게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공격의 특징. 먼저 개념. 그쵸? SQL 삽입 공격의 개념. 위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용자가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에 우리가 쓰는 게 C 언어로 짜거나 비주얼 베이직을 짜거나 자바로 짜는 게 아니라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은 나눠보면 그쵸? 옛날 거 아주 옛날 게 짜는 CGI 기법이라고 해서 C 언어나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이 CGI라고 하는 그 기술을 놓았고 그쵸? 웹페이지를 인터넷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CGI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쵸? PHP라고 하는 게 있고요. PHP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AS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액티브 서버 페이지. 요즘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나랑 같이 했잖아요. JSP가 있는 거예요. 자바 서버 페이지 또는 자바 서블릿 프로그램이 있죠. 서블릿 프로그램. 그치? 이런 것들은 뭐로 하는 거냐면 인터넷의 웹, 그쵸? 웹 애플리케이션들이다라는 거죠. 서버에서 실행되는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데 여기 애플리케이션 그러는데 우리 대부분의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만이 그죠? 해커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인터넷 끊어진 상태에서 뭐 집에 있는 PC에만 프로그램 깔아놓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에 그쵸? 그 게임을 깔아놓고 게임 혼자 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뭐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준한다라는 거죠. 전에 전송한 입력 데이터가 이제 우리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라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디 가입을 하려면 그쵸? 주소나 뭐 이런 것들도 가입을 해야 되잖아.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뭐 제목이라든가 글 쓴 사람 이런 거 내용 이런 거 써야 되잖아. 그런 것을 입력 데이터라고 그러죠. 아시겠어요? 그쵸? 입력 데이터가 SQL 문장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쵸?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그치? SQL 문장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공격 형태. 이걸 갖다 우리는 SQL 인젝션 공격이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이런 원인이 발생하냐면 공격자의 입력 값이 정당한 값인지 유용한 값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적합하게 검증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쿼리 문장을 그냥 완성해서 실행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입력되는지 정당하게 가입 정보가 입력이 되는지 정당하게 게시판의 글 내용들이 입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프로그램을 급하다고 막 짜버리면 이런 문제가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한 애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돼서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SQL 인젝션의 문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 웹 애플리케이션에 부적절한 접근이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SE24나 아니면 쇼핑몰 전자상거래 같은 데다가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렇죠? 로그인을 해서 상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형태로 그치? 그것을 로그인을 해서 상거래를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쵸? 따라서 이런 부적절한 접근을 서비스, 그치? 애플리케이션 부적절한 접근을 허용해서, 그죠? 부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정당한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렇잖아요. 그쵸?
그건 불법적인 거잖아.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도 퍼갈 수 있어요. 노출, 해킹한다 그러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confidentiality, security, 기밀성과 무결성이 파괴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덤프라고 하는 걸 그냥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했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개인정보잖아요. 그런 걸 덤프 받아가지고, 그쵸? 덤프 받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그냥 악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파괴할 수 있어요. 파괴가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세 번째가 우리가 뭐야? 기밀성,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이 깨지겠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겠죠. 이와 같이 우리 SQL 인젝션이 공격을 받으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다 파괴된다는 거죠. 뭐에? 데이터베이스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다음 주에도 하지만 시스템의 주요 파일이 노출될 수도 있어요. 크로스 사이팅 스크립팅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들 보면 계속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이상하게 막 메시지를 계속 주면 디도스 공격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웹 서버를 다운로드 하거나 속도를 떨어뜨려서, 그치, 가용성을 깨지게 만드는 거죠. 못하게 만드는 거죠. 디도스 아시겠어요? 그치? 디스트리뷰트, denial of service. 뭐예요? 분산, 그쵸? 부인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디도스 공격. 그쵸? 이메일 같은 거 폭탄 메일 이런 거 하잖아. 이거 그냥 폭탄 같은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계속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서버가 다운되겠죠? 서버가 다운되거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서버가 느려질 수도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수작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그쵸? HAVIJ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하면 어느 웹페이지가 취약한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럼 그 취약한 페이지를 보고서, 그쵸? SQL 인젝션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취약한 페이지를, 그쵸?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하이제이브가. 아시겠어요? 어떤 건 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래요. 그쵸? 펭골린이라고 하는 게 있죠. 펭골린? 철갑? 청산갑? 이렇게, 겉이 이렇게, 딱딱한 악어 가죽 같이 한 꼭 개미 할개 같은 있어. 청산갑. 이게 펭골린이라는 게 청산갑이거든요. 동물 이름이에요. 청산갑. 이게 뭐냐면, 이 청산갑으로 만든 핸드백 있잖아요. 엄청 튼튼해요. 핸드백 가격이 엄청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청산갑이 원래 이제 불법인데, 청산갑으로 만든 핸드백, 이렇게 청산갑이 아주 초롱손 같은 딱딱한 우리 개미 할개 같은데 등어리 이렇게 뻘럭뻘럭 나오고 좀 징그럽게 생긴 동물이 하나 있어요. 청산갑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의 이름이 펭골린이야. 그 이름을 따서 SQL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 도구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하면 공격이 쉽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이해서 하셔야죠. 그 다음에 HDL, SL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소개를 할 수 없고 우리가 같이 해보면 좋은데 해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서, 그죠? SQL 인젝션, 그죠? HAVJ, 펭골린, HDSL 이렇게 두 개의 연관 단어를 넣으면은 그 내용이 뭔지 쭉 이렇게 알려줘요. 아시겠어요? 공격 도구 이런 걸 갖고 이제 공격을 한다. 그쵸? 이런 공격 도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치? 그러면은 이런 공격을 하면 쉽게 공격할 수 있죠. 어떤 거가 취약한지 보고 그 취약점을 가지고, 그쵸? SQL 인젝션을, 그쵸?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안 하게 SQL 인젝션 공격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입력값을 필터링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죠? 입력값에, 그쵸? 입력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입력되는 값이 정당한 아이디냐, 정당한 패스워드냐, 그쵸? 가입되는 정보가, 그쵸? 가입하는 정보가 정당한 거냐, 주문 정보가 정당한 거냐,
게시판에 글 쓰는 내용들이 정당한 거냐 이런 것들을 입력값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대응은 거의 다 필터링 방식이에요. 올바른 메시지가 들어왔느냐, 올바른 파일이 들어왔느냐, 올바른 그쵸?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데 필터링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입력값 크기 제한이죠. 그쵸? 여러분들 입력값보다 큰 게 막 들어오면 이것은 뭐냐면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공격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QL 인젝션도 마찬가지로 입력값 크기, 그러니까 우리 패스워드의 크기가 12바이트 그러면 12바이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하셔야 되겠죠. 유저 아이디도 그쵸? 12자리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게끔 하고 그치? 그렇게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이나믹 SQL 문장이라고 해서 우리 그 인터넷에서 입력 값을 받아서 SQL 문장을, SQL 문장, 쿼리 문장을 구성을 해서 실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입력값을 받아서 입력값 받은 입력값을 갖고 뒤에 가서 해볼게요. SQL 문을, SQL 문을 그치? 완성을 해서 실행하는 걸 갖다 우리는 동적인 SQL 문 그래요. 그때마다 그쵸? SQL 문이 바뀌면서 실행하겠죠. 다이나믹 SQL 문 구성을 지양해라라는 거죠.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가급적으로 하지 말아라, 지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패턴을 체크하는 거죠. 이게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 오류 페이지 사용하는 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권한 관리를 철저하게 최소의 권한만 가질 수 있도록, 그치? 수정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어떤 그 접근 제어 우리 배웠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못하게 최소한의 권한만 가질 수 있도록, 그치? 그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 그쵸? 그 파일 테이블을 지우거나 데이터를 뭐 파괴시키거나 변경하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하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언어들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지원하지 않는 언어들이 있어. 그럴 때는 또 필터링 방식이나 다른 방식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래가지고 SQL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래갖고 저장 프로시저라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쿼리 문장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 랭귀지 and SQL 그죠? 프로그램 랭귀지 익스텐드 SQL 그래서 SQL 문을 확장한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이제 스토어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그쵸? 실제 SQL 문을 쓰지 말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SQL 문을 해서 그거를 불러서 써라. 그치? 그러면 그쵸? SQL 인젝션 공격에 그쵸? 방어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쭉 SQL 공격에 대한 특징 여러분들 좀 잘 살펴보시고, 그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이런 것들이 공부가 돼야만이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인 만큼 내가 그쵸? 그것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보안 전공은 모르면 당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보안 전공은 우리 그치? 잘 모르면 무지하면 눈 뜨고도 당하는 세상이잖아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보안 전공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많이 알아야지. 그래서 보안의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그치? 자, 그럼 우리 SQL 삽입 공격의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SQL 삽입 공격은 어떤 공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형들. 공격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SQL의 그죠? 삽입 공격은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 SQL 유형은 뭐냐면 에러베이스, 오류를 기반으로 한 SQL 인젝션 공격이 있는 거야. 공격, 그쵸? 어택트 공격이요. 그쵸? 어떤 오류를 발생을 시켜서 그 오류 내용을 보고서 SQL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거 갖다가 이제 우회 공격, 우회 공격 이런 말도 써요. 그쵸? 에라 기반의 SQL 인젝션 공격. 그쵸? 공격자가 논리적 오류를 통하여 SQL문의 탐지 조건을 알아내고, 그쵸? SQL문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오류를 발생시키면은요, 에러를, 그 웹페이지에 에러를 발생시키면 그 에러를 보면 그 안에 SQL문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그 SQL문을 가지고 어떻게 SQL 인젝션, 어떤 패라미터를 줘서 어떤 값을 줘갖고 그 SQL SQL문을, 그쵸? SQL문을 참을 만들 건지 그런 것을 우리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에러를 통해서. 그쵸? 에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에러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SQL 문장을 알아야만이, 그치? 내가 SQL 인젝션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웹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뒤에서 할 건데요. 우린 대부분 이제 JSP, 우리 배운 게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그래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 이 자바 서버 페이지를 가지고 웹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게시판 프로그램을 짜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잖아. 그치? 웹 서버 프로그램을 짜는데 여기를 이 페이지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에러를 발생시켜. 그럼 이 페이지에 짠 프로그램이 쭉 보일 거냐, SQL문이 보일 거냐, 셀렉트문 이런 것들이. 그럼 이 셀렉트문을 그죠, 해커들이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방법을 해서 이것을, 그죠, 셀렉트문을 참으로 만들 건지 그거를 알아내고 탐지 조건이 참이 되게 입력값을 조작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갖다 우리는 에러 베이스드 SQL 인젝션 방식. 이거는 에러를 발생시켜서, 그쵸,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명령어를 알아내서 공격하는 거야. 차이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요것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이것도 해볼 거야. 걱정하지 마. 해볼 거야. 유니온 베이스드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 SQL문을, 여러 SQL문을 셀렉트된 결과, 여러 개의 셀렉트된 결과를 하나로 합집합할 수 있어요. 유니온은 합집합이잖아요. 합집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공격자가 SQL문 뒤에, 그렇죠, 유니온 셀렉트라고 한 쿼리를 삽입하여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 내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그런 문장을 몰라도 바로 공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치? 이것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 웹페이지가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 오류 페이지를 몰라. 오류 페이지를 모를 때 블라인드 데이터를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블라인드. 그치? 블라인드 SQL 인젝션 할 수 있어요. 공격자가 논리적 에러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에러 베이스드 SQL 인젝션은 에러가 파악해야 돼. 그 페이지에 어떻게 SQL문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 그치? 공격자가 논리적 에러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시스템의 논리적인 참 혹은 거짓을 알 수 있을 경우 문자열을 하나씩 자르고, 그쵸? 아스키 코드 값을 입력해서 SQL문이 참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격하는 방법. 좀 공격하는 게 좀 어렵겠죠, 이거는. 여러 번 반복을 계속 해야 되겠지. 맞을 때까지. 뒤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매스, 대량의 SQL 인젝션. 이건 치명리에요. 대량의 매스 SQL 인젝션 있거든요. 게시나 포스트 방식이 아닌 쿠키를 통해서, 그쵸,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로 우리는 오라클을 쓰잖아요. 오라클.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오라클. 그 다음에 마이스QL도 있죠. 또 많이 쓰는 것이, 우리나라 많이 쓰는 것이 MS SQL도 쓰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이게 쓰기 편하니까.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좀 저렴하니까 오라클보다는. 물론 마이SQL은 오픈 소스니까 이거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데 회사에는 돈 주고 써야 돼요. 그쵸? MS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우리는 안 배웠는데 이 MS SQL을 사용하는 ASP라고 하는, 아까 우리 언어 중에서 ASP, PHP, Perl, JSP, 이건 뭐냐면 웹 프로그램 언어잖아. 언어의 종류잖아요. 이 ASP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되며 쿼리물을 헥사 인코딩해서 공격하는 방식. 이런 것이 있다고
알아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MS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ASP 프로그램을 만들면은요,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걸 잘 안 써, 지금은. 이걸 개발을 하면 회사에서 이걸 지금 옛날에 이걸 가지고 많이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이걸 갖고 개발 안 해. ASP 지금 안 개발 안 해. 안 써요. MS SQL 그러면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잘 안 쓰려고 그래. 오라클 쓰거나 보안에 강화되어 있는 보안 기능에 많은 그 기능들을 제공하는 함수들을 제공하는 JSP를 쓰거나 PHP를 많이 써요. 아시겠어요? ASP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써요. 왜? 보안에 취약해서 이것 때문에 그죠? 보안의 그 보안의 사고의 어떤 보고 살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MS SQL 인젝션은 MS SQL과 AS 기반에서 취약한 거다. 그 다음에 Stored Procedure SQL 인젝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S SQL에 있는 저장 프로시저라고 하는 그죠? 그 MS SQL의 XP 언더바 커맨드 쉘이라고 하는 게 프로시저 이름이에요. 이 프로시저가 뭐 하는 거냐면 프로시저 명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운영체제 명령을 실행시키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P 언더바 우리는 안 해봤는데 커맨드 쉘. 그래서 여러분들 리눅스에서 ls 그러면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그죠? ls라고 하는 운영체 아시죠? 이거 목록 디렉터리 목록 보는 거 그죠? 디렉터리 목록 보는 거를 실행시킬 수 있어. 이 XP가 뭐냐면 MS SQL에 있는 저장 프로시저의 이름이야. 아시겠어요? 따라서 운영체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서버에 직접적인 피해를 하는 공격 방식. 그러니까 요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서버를 망가뜨리거나 그죠? 다른 파일을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MS SQL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안 해볼 거야.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은 그쵸? MS SQL을 쓰더라도 XP 커맨드 쉘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이런 공격은 못하는 거야. 그치? Stored Procedure SQL 인젝션을 가지고 못하는 거야. 운영체제 삽입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못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공격 방식이 있다라는 거지. 뭔지 아시겠어요? 그치? 네, 그래서 우리 SQL 삽입 공격 유형은 Error Based SQL Injection, Union Based SQL Injection, Blind SQL Injection, 그 다음에 MS SQL에서 많이 쓰는 MS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ASP 프로그램 속에서 많이 쓰는 Mass SQL Injection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tore Procedure SQL Injection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얘의 그죠? Error Based SQL Injection이 뭐고 어떻게 공격하고 그쵸? Union Based SQL Injection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그쵸? 방어, 대응할 수 있는지 그죠? Blind SQL Injection은 뭐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해킹을 하고 그 해킹을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의 그 실습 환경은 그쵸? 오라클에다가 JSP를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SQL 삽입 공격의 유형까지 이렇게 살펴봤지. 그치? 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